잠깐만 얘들아. 자, 교재 178페이지. 자, 교재 178페이지. 자, 12주차야. 자, 우리 앞으로 수업이 2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주차, 다음 13주차. 선생님! 일주일 일찍 끝나네요. 너희들 알지? 마지막 주는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돼. 어저께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우리 조교들, 현장 조교들 되게 많잖아. 완유리도 있고, 수민이도 있고, 다스임 제자들을 보면 얘네들이 진짜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야, 얘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 야, 애들은 연계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선생님, 6월을 봐야 정신 차린다고. 지금 나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문학에서 그 시간 줄이는 그런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 봐. 문학에서 시간을 6월에 제일 줄이는 지름길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연계. 연계 공부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 자, 이번 주 모의고사도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가 연계가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6월은 현대소설도 연계가 될 수 있어. 연계 공부 진짜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장담하는데 연계 공부만 확실하게 돼도 문학에서 5분에서 6분은 시간 분명히 줄이고 넘어가. 5분 6분이면 어때? 비문학에서 거의 빠르게 한 지문에 반은 풀 수 있는 거야. 연계 공부 정말 확실하게 들어가자.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번 덕후 모의고사가 청배군이었잖아. 청배군은 우리 바로 저번 주에 수업했던 거야. 11주차에서. 그런데도 거기에서 기본적인 일치 문제에서 틀리더라고. 하나만. 너희들 이번에 청배군에 여기 봐. 이번 모의고사에 그 사람 나와. 진부인. 근데 너희들 진부인이 누군지 딱 지금 얘기하면 알 수 있어? 호부인의 엄마야. 그냥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자세하게 돼야 돼. 그래서 쌤이 마지막 주에는 진도를 일주일 일찍 끝내고 너희들에게 공부를 좀 시킬 거야, 개별적으로. 그리고 쌤이 어려운 소설, 정말로 중요한 소설하고 고전 시간은 디테일한 자료도 여러분 줄 거야. 완벽하게 연계는 공부하고 들어가. 육모 끝나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자, 오늘은 별표 2개짜리 시 3개를 들어갈 텐데, 와, 3시가 모두 어려워. 모두 어려워. 자, 막판에 여러분 몰려있는 시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78페이지 최승호 씨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처음 들어봤지? 그런데 최승호 시인은 알 거야. 너희들 아는 시 불러줄게. 북어. 북어. 아니면 그거 혹시 알까? 대설주의. 그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79쪽 거시적 독해,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 분석하고 밑에 미시적 독해 1번, 2번, 3번. 자, 해보도록 하십시오. 한 다음에 얘기할게. 자, 해봐. 민주야, 저번 주 거 이거 안 냈지? 이거 내야 돼, 다음 주서부터. 또 모의고사 시험지 받아야 되는 사람?
시 분석할 땐 최대한 거기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 어려워? 오늘 시 3개 모두 어려워. 괴롭히지 마라. 원준이 지금 좀. 원준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요. 자. 자, 됐을까? 자, 보자. 원준아, 애들이 괴롭히면 때려.
자, 친구들한테 이걸 해보래. 갑자기 친구들한테 나 애인 생겼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친구가 답변을 할 때 와 진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얘가 정말로 너희들을 제일 아끼는 친구래. 해봤더니 근데 이런 애들 있지. 어쩌라고. 얘네들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얘네들은 너희들을 좋아하는데 약간 친대래.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애 있어요. 누구? 나 애인 생겼어. 누구? 얘는 뭐냐면 이 친구는 내가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귀는지가 중요하지. 얘는 뭔 줄 알아? 내 주위에 누군가를 얘는 좋아하는 거야. 내 주위에 누군가를 좋아해. 그 여자. 그러니까 얘는 혹시 내가 걔랑 사귀면 어떡할까? 그게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걸 한번 여학생, 내가 남자면 여학생이 내가 평소에 쟤한테 마음이 있어. 여사친인데 쟤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걔한테 한번 보내봐. 나 애인 생겼어. 그랬는데 걔가 만약 이렇게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하지. 진짜? 계속 반문해. 물어. 이러면 걔는 너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친구. 나 애인 생겼어.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지. 이 새끼들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야. 이 새끼들하고 그냥 사귀면 안 돼. 오케이? 응? 네가 얘도 이제 이쪽에 속하는 거야. 약간 친데레 쪽에. 지랄하고 있네. 자, 나한테 하나만 갖다. 지랄하고 있네. 자, 볼게요. 자, 일단 이 시는 당연히 어때?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화자 주인공이야. 자, 이제 질문. 이 시 독백체야, 대화체야? 똑바로 읽어야지, 시를.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여기 봐. 내가 이거 윈터 할 때도 몇 번 했어. 뭐뭐여라는 말 나오면 하늘이여, 뭐뭐여. 얘는 영탐법도 쓰이면서 돈어법도 쓰이니까 무조건 얘는 대화체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너희들 네이버에서 뭐뭐여 쳐봐. 뭐라고 나와? 감탄의 뜻을 가진 혹격조사라고 나와. 혹격조사가 나오면 대화체지. 그리고 영탄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걸 왜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 시는 대화체야. 선생님이 대화체의 시는 청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히라고 그랬잖아. 이 작품의 청자는 내 영혼의 붓가시 나무야. 결국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 작품의 청자는 자신의 영혼이야. 화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뭐에? 하나의 붓가시 나무로 표현하는 거라고. 내 영혼은 하나의 나무야. 자, 그러면 화자가 주인공이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는 화자의 상황을 적어야 되겠지. 물론 얘들아 장담할게. 육모, 구모, 수능에는 자, 아는 시 하나에 모르는 시 하나가 나올 때 모르는 시, 즉 EBS 연계가 아닌 시는 힌트를 줄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보기를 안 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시를 분석해 나가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 적으라 그랬어? 화자의 상황. 너무 추상적으로 적지 말고 왜? 부정적인지를 적으라 그랬지. 자, 시를 봐. 화자는 나무인데 3년, 1년 맨 마지막 줄. 있는 것은 뭐 투성이? 흠집 투성이야. 여기 봐. 화자는 지금 나무인데 뭐를 입었어? 상처를 입은 거야. 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니? 1년 봐봐. 무슨 주위의 엿장사들이 뭐를 했어? 가위질을 했지. 자,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거에 엿장수, 동그라미, 가위질, 세모. 자, 엿장수, 동그라미, 가위질, 세모. 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네모쳐. 무슨 주의. 네모쳐 놓고. 자, 3년에 깃발하고 플래카드. 여기에다가도 네모를 쳐. 자, 다시. 쌤이 엿장수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지? 얘들아, 엿장수에 뭐 치라고 그랬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위질하고, 그 다음에 4연에 대장간의 낫, 그 다음에 톱니. 자, 여기에다가 세모. 자, 가위질, 대장간의 낫, 그 다음에 톱니들, 세모. 그 다음에 무슨 주의하고, 깃발하고, 플래카드에다가 일단 네모를 쳐. 자, 이제부터 잘 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는 상처를 받은 거야. 자, 이제부터 뭐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봐봐. 엿장수들이 거기다 대고, 여기 봐. 뭐 했어? 가위질한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때? 낫으로 흠집을 낸 거야. 자, 그리고 뭐, 톱니들을 가지고 어때? 흠집을 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가 내 영혼이 상처를 받은 건 알겠지? 자, 그럼 질문. 거기에 나와 있는 플래카드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 보기에 나와. 그 플래카드에는 뭐가 적혀져 있을까? 정치적 이념과 요설이 적혀 있는 거야. 길 가봐. 요 앞에 써있지. 새롭게 대한민국. 김문수. 지금은 이재명. 몰라, 얘는 땡땡 이준석. 이게 적혀 있는 거라고. 이거는 말이냐 막걸리냐. 난 알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새롭게는 부사어야. 대한민국은 체언이야. 새롭게 대한민국이 뭐야? 새로운 대한민국이지. 이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플래카드는 그런 정치적 이념이 적혀 있는 거야. 이해가? 위험하니, 이거 좀? 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네모 친 거 봐봐. 무슨 주의, 깃발, 플래카드. 자, 얘는 여러분 뭐냐면 이념이야. 이념. 자, 그러면 그 이념들이 뭐를 해? 가위질하고, 그 다음에 어때? 낫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 톱니를 하지?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모는 뭐냐? 이념의 폭력성이야. 지금 투표권 있니? 네. 지금 투표권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 원준이 있어? 투표권 있는 사람? 태영아, 김문수 찍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찍으라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은 원래 누구 빠야? 허경영 빠. 근데 허경영 씨 토요일날 구속된 거 알지? 토요일날 구속됐어요, 얘들아. 성추행으로. 구속됐어요. 신도들 뭐 이렇게 성추행가지고 갔어. 나 여기서 결단 내립니다. 이제 허경영 씨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몰라.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념성을 잃고 있어, 얘들아. 자, 나는 허경영 씨가 제발 대통령이 돼서 수능 지문에 공중부양 기술이 나오는 그런 세계를 여러 번 바랬거든. 근데 그럴 수가 여러분 없구나. 솔직히 그래서 투표를 할까 고민 중인데, 난 원래 정치 좀 무용론자, 무관심자 이런 건 아닌데 이번에 너무 찍을 분들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고민스러워.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은 그냥 차라리 이준석을 찍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 좀 뭐를 좀 맡겨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얘들아. 깨어 계시군요. 뭘 깨어 있어? 자, 허경영이야. 자, 이거 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아 가위질, 그 다음에 톱니, 낫. 얘네들은 이념의 폭력성이고, 그러면 엿장수는 누구냐? 아까 나 같은 사람 이재명 찍어! 이준석 찍어! 이렇게 이념을 강요하는 자. 너희들 옛날에 엿장수들
드라마 같은 거 봤지? 가위 두드리면서 따닥 따닥 엿사세요 엿사세요 따닥 따닥 김문수 찍으세요 따닥 따닥 이재명 찍으세요 따닥 따닥 골고루 하는 거야 얘들아. 이준석 찍으세요 따닥 따닥. 됐냐고. 이 시는 여러분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뭐 때문에? 정치적 이념 때문에 어때? 뭐를 입은 거야? 상처를 입은 거야. 자, 이 시는 지금 화자가 시인인 건 알겠니? 옆에서 어때? 야, 순수한 시 쓰지 마. 현실에 참여하는 이런 시들을 써.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보기에 나왔지. 어떤 시를 쓰고 싶어? 얘들아, 정치적 이념이 담기지 않은 어떤 시? 순수한 시. 그죠? 자, 순수한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 물어볼게. 이 시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부정적인 시어들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놓고, 자, 우선 쉬운 문제서부터 먼저 하자. 자, 쉬운 문제서부터. 자, 3번 문제서부터 먼저 할게. 자, 이 시에서 부정적 화자가 일시나마 위로를 얻는 공간은 어디인지 진술하시오. 그리고 그 공간과 대립되는 성격을 가진 공간도 같이 진술하시오. 자, 여기 보자. 자, 이 시의 화자는 밤이면 그래도 여기에 가지. 아마 꿈 같아. 어디에 가니? 이 시에서 화자에게 긍정적인 공간, 화자에게 일시적으로 위로를 주는 공간 있잖아. 여기에는 이념이 없어. 어디? 허공. 자, 허공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신목의 향기가 있어. 자, 허공은 여러분 신목의 향기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 정도 한자는 알겠지. 목은 무슨 목? 나무목. 신은? 일부러. 자, 이거 드래곤볼에도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신. 영어로 쓸게. God. 알지? G-O-D. 맞아. God. 소리 지금 비우는 거냐, 지금?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목은, 잠깐만. 나무는 나무인데 어때? 신이야, 신. 신은 어때? 절대 순수, 절대선이야. 지금 이 신은 화자가 자신의 영혼을 나무에 빗댔지. 그럼 화자는 뭐가 되고 싶어? 신목이 되고 싶은 거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목은 화자의 지향점이 되는 거지. 절대 순수. 절대 순수 그러면 딱 두 사람 떠올라. 나는 한지민. 내 의견이야. 윤지희. 두 사람. 윤지 우리 와이프. 자, 절대 순수죠, 절대 순수. 자, 인생 이렇게 살면 자, 옛날에 인강 찍을 때, 이제 선생님 인강 찍을 때는 인강 선생님들의 불문율이 있어. 뭐냐? 절대 자기가 결혼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야 돼. 그게 불문율이었어. 왜냐면 인강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아무래도 인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그걸 파격적으로 깬 사람이, 선생님은 선생님 개그의 반 이상이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주위에서 정말 처음에 갔을 땐 그 인강 사이트에서도 말리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인강 사이트에서도 얘기한 게 코치를 해줘. 인강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도 한때 선생님이 국어에서 전국 2, 3등은 했었다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 전국에서 한 2, 3등 정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 회사에서 선생님은 왜 자꾸 자기가 결혼하고 이런 걸 자꾸 노출을 시키냐고.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난 그때 애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얼굴을 안다고. 애들이 나를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스타일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친근하고 그런 걸로 어필하는 게 내 무기인데 거기서 숨길 게 뭐가 있냐고. 나는 그랬었어.
그랬었거든. 근데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다. 아, 윤지 절대 순수. 자 하면 허공하고 여러분 반대가 되는 건 어딜까? 국도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국도변에는 자 아까 저기 있는 이건 안 적어도 돼. 자 깃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플래카드들이 있지. 그럼 얘네들은 어때? 딱 봐도 어때? 절대 순수하고는 정 반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은 뭐를 적었어야 되냐면 허공하고 국도변을 적었으면 돼. 자 2번 이 시에서 반역은 화자의 어떤 정서를 의미하는가? 오연의 시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진술하시오. 얘들아 반역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는 언뜻 생각하면 마이너스인 것 같지. 하지만 이 시에서 반역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때? 긍정인 거야. 자 시를 봐봐. 자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요. 왜 살벌한 몸통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 자 여기 봐. 자 엿장수들이 나에게 정치적 현실 폭력을 강요해. 벗은 거야. 나무가 벗었더니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 흠집이 있지. 문신 있고 여러분 흠집이 딱 있는 거야. 꿰맨 자국이 있어. 쌀벌해 안 쌀벌해? 쌀벌하지. 그 쌀벌한 상태로 덤벼 이 새끼들아 이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반역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야. 자 선생님이 시를 이용해서 쓰라고 그랬지. 이게 여러분 이 시의 주제야. 어떤 시를 쓰겠다? 순수한 시를 쓰겠다는 의지지. 자 얘는 순수한 시를 쓰겠다라는 의지야. 제발 반역을 부정으로 보면 안 돼. 문맥을 통해서 봐. 응? 됐어? 자 이제 마지막 1번. 자 1번 요건 여러분 되게 어려워. 자 잘 보세요. 너희들은 이 시에서 새가 긍정이라고 생각하니 부정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조건을 달았어. 1년의 새야. 1년의 새도 있고 마지막 년의 새도 있어. 자 새 긍정 부정. 자 이제부터 처음 세 줄만 볼게. 자 처음 세 줄만. 뒤에 거 신경 쓰지 마.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를. 자 밑줄 그어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자 이거를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화자 영혼의 순수성이야. 자 보세요. 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를 뭐가? 엿장수들이 어때? 뭐를 했어? 가위질했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야 내 영혼에는 새 한 마리 안 와. 내 영혼에는 새 한 마리 안 와. 그만큼 뭐해? 순수해. 그런데 이런 순수한 나의 영혼을 누가 엿장수들이 가위질을 했다는 얘기야. 잘 들어. 이렇게만 보면 새는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이야. 왜? 나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존재야. 이렇게만 보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화자 영혼의 순수성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새는 부정이야. 마이너스야. 얘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거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을 이거를 자 마지막 년 봐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아도 자 잠깐만 얘들아 마지막 두연이 도친 건 알겠니? 원래 어떻게 읽어야 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아도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언젠간 나눠 쓸 수 있으리라. 초록빛 금빛과 향기의 실을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해석이 어떻게 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아도 자기는 순수한 시를 쓰겠대. 자 뭐가 없어도 새가 없어도 순수한 시를 쓰겠대. 그럼 얘들아 뭐가 있으면 새가 있으면 순수한 시를 쓰는 게 더 쉽겠지.
콜 이해가?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하고 정리하자. 초록과 금빛의 향기. 밑줄 거. 초록과 금빛의 향기. 자, 너희들 고3 수준 시험에서는 절대 공감각, 감각의 전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 무슨 감각에 무슨 감각화, 이게 중요해. 자, 질문. 초록과 금빛의 향기. 무슨 감각에 무슨 감각화? 얘들아, 여기 봐. 자, 봐. 이걸 순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 기억나니? 어려운 걸로 들어줄게. 이건청의 하류라는 시야. 매미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자, 얘 청각의 시각화니 시각의 청각화니? 어떻게 구별해? 얘들아, 순서를 보지 말고 이 시에서 지금 화자가 그늘을 보고 있니? 매미 소리를 듣고 있니? 화자가 접하는 대상을 먼저 메인으로 잡아. 화자는 매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늘을 보는 거야? 매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면 메인 감각은 무슨 감각이 돼? 청각이 되는 거지. 청각을 무슨 감각화? 시각화 시키는 거야. 자, 봐봐. 아, 이거 참. 표현상 특징은 정확히 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줄어.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자, 대답해줘. 자욱한 풀벌레 소리. 얘는 무슨 감각에 무슨 감각화야?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지금 얘는 뭐를 듣고 있어? 풀벌레 소리를 듣는 거야. 순서 신경 쓰지 마. 그럼 메인 감각은 무슨 감각? 청각인 거야. 자, 그러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무슨 감각은? 청각의 시각화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는 거. 풀벌레 소리를 듣는 건 똑같아. 그럼 무슨 감각은 그대로 둬? 청각은 그대로 두고 발로 차. 촉각이지. 그럼 얘는 어때? 청각의 촉각화야. 자, 그럼 여기 봐. 초록과 금빛의 향기. 초록과 금빛의 향기. 그럼 메인은 뭐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시가 뭐를 뿌려? 향기를 뿌리잖아. 그럼 메인 감각은 무슨 감각이야? 후각이 되는 거고, 향기를 무슨 빛으로? 금빛하고 초록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무슨 감각의? 후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지. 응? 자, 연습. 여기 봐. 푸른 종소리나 종소리가 푸르다나, 푸른 종소리나 종소리가 푸르다나, 메인은 뭐야? 종소리가 메인이니까 청각을 시각화시키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일단 거기에다가 자, 후각의 시각화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새가 있으면 시를 쓰기가 더 좋아. 왜? 새가 없어도 자기는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봐. 저는 선생님이 없어도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야? 내가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혼자서도 어때? 잘해볼 거란 얘기잖아. 자, 그래서 다시 위에 첫째 줄.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얘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화자에 고독, 외로움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럼 이때는 새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 세 줄만 놓고 보면 새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 됐어? 마지막 년까지 가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이 내용원의 북가시나무가 여기 봐. EBS에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도 나왔거든. 그때는 여러분 EBS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여기 볼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근데 웃긴 건 올해 수특 사용설명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해석이 여러 번 달라졌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올해 걸 봐야 되지.
올해 수특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쪽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놔. 어렵지? 오케이? 너희들 이제 모의고사 한번 봐봐. 이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교과서에 없어서 별표 3개를 못 칠 뿐이지 중요성 자체는 정말 별표 3개짜리 시야 얘들아. 자, 180쪽. 자, 출제 핵심 포인트 한 번만 읽어. 자, 180쪽 출제 핵심 포인트 한 번만 읽어.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자, 박모걸씨의 경사. 30분만 여러분 더 하자. 자, 힌트 하나 줄게. 경사는 얼쑤! 이 경사가 아니야. 경사는 영어로 쓸게. 슬라이드. 슬라이드. 자, 그게 여러분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것도 거시적 독해 힌트 제발 읽고 이걸 바탕으로 자 밑에 시 분석하고 미시적 독해까지 여러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봐.
자, 다시 한번 나오죠? 또 마이너스 T가 나오고. 자, 됐어? 자, 보자. 그림 잘 그렸지? 바다야. 최대한 바다를 표현한 거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해파리고. 이거는? 해머. 오, 역시. 나는 극사실주의야. 자, 질문. 너희들은 지금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이 시를 이해했으면 돼야 돼. 자,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니? 이쪽에 있지. 너희들하고 나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거야. 웃는다. 그래 이 새끼들아. 나는 이쪽에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아니 안 믿어. 자, 왜 이제부터 안 믿는지를 봐봐. 너희들이 진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거든. 자, 화자 주인공이야. 너희들 얼마나 니들이 닭대가리인지 봐. 독백체야 대화체야? 대화체야.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어? 이 세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야. 거기 봐. 기우는 세계여 나오잖아. 이 작품은 여러분 대화체라니까. 얘들아, 사람이 아닌 거에 말을 걸어도 돼. 대화체야. 몇 번 시험에 나왔어. 너희들 고전시가에서 갈매기야 날지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대화체 의법. 자, 이 작품의 여러분 청자는 세계야, 세계. 세상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부정적인 이유. 자, 화자의 상황. 왜 부정적이니? 여기다 제발 나이를 먹었다 이런 거 적지 말자. 나이를 먹는 게 왜 부정적이야? 너희들 나보면 부정적이니? 화자는 여러분 오히려 언제가 부정적이었어? 젊은 시절이 부정적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화자의 젊은 시절이 부정적이었는지 볼게. 잘 봐, 얘들아. 자, 젊은 시절이 왜 부정적이냐? 자, 이거를 먼저 해보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봐봐. 자, 시를 읽어볼게요.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자, 잠깐만. 지순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런 말 들어봤어? 지고지순한 사람. 지순은 뭐냐면 지극히 순수한 이런 뜻이야. 근데 읽어볼게. 유자나무에서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극히 순수한 길은 말이 안 돼. 지순의 여러분 또 다른 뜻이 뭐냐? 밑에 1번 봐봐. 지순의 사전적 의미에는 고분고분하게 따름이라는 의미가 있어. 자, 너희들 1년하고 4연하고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지순한 기른에 해당이 되는 게 뭐야? 밑에 봐. 어떤 기른? 당연한 거야. 얘들아,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고 콩나무에는 콩이 열리고 팥나무에는 팥이 열리고 콩콩팥팥. 진짜 재미없더라, 얘들아. 재미없어. 콩콩팥. 콩콩 밥밥도 재밌었어요. 몰라 그런 거지. 나는 오로지 태계일주 빠야. 고마워. 너희들의 성원으로 3.8%였던 시청률이 이번 주에 4.8% 1%는 올라갔어. 나중에 선생님이 좋은 셈이었다고 생각되면 올해 MBC 연예대상에서 제발 기합발사 한 번만 여러분 눌러줘. 자, 콩나무에 콩이 열리고, 아니 명시나 무슨 콩나무야.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야. 자, 집중해. 이게 여러분 자연의 뭐야? 섭리야. 자연의 섭리야. 화자는 지금 여기 볼게.
여기 있을 땐 안 보여. 뭐가? 자연의 섭리가 안 보이고 신의 섭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딱 왔더니 이 자리에 딱 있지.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보여?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거야. 바다가 뭔지는 좀 이따 할게. 그러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시적 독해 보기를 봐봐. 뭐라고 그랬어? 화자는 자신이 늙어가는 일을 무거운 젊음의 구두를 벗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나오지? 자, 잘 봐. 그러면 젊은 시절에 이 시의 화자는 여기 뭐를 신고 있었어?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었어. 무거운 신발. 자,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삶의 무게. 고통. 지금 너희들은 솔직히 삶의 무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 왜? 뭐를 몰라?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몰라. 얘들아, 너희들 갈 대학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자, 여기에는 여러분 어때?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볼게. 잠깐만.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말 모두 써볼게. 이연의 첫째 줄, 가뿐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연의 둘째 줄, 신비스러워. 자, 그리고 끝에서 둘째 줄 봐봐. 뭐하기까지 해? 설레기까지 해. 왜? 드디어 나이를 먹으니까 뭐를 알겠어? 자연의 섭리. 유자나무의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의 귤이 열리는 걸 드디어 알겠어. 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겠어. 하늘의 섭리가 뭔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어때? 가뿐하고 신비스럽고 설레지. 입은 까는 게 아니라 개구라야.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어도 절대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 몰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 선생님 봐봐. 철든 거 아니? 동현이 대놓고 이러는데 절대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은 아빠는 아빠인 척 하는 거고 엄마는 엄마인 척 하는 거야. 나도 우리 딸내미들 얄미운 짓 하면 가서 그냥 꼬집어주고 싶고 한 대 가서 그냥 아구창 때리고 싶어. 아빠니까 참는 거야. 절대 여러분 너희들이나 나나 그냥 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올라가다가 그냥 뒤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안 내려옵니다. 너무 비관적이지, 그치?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슬프다. 자, 1번.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고분고분 따라야 될 건 뭐야?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여러 번 따라야 되는 거야. 자, 2번. 이 시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시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 자, 여기 봐. 물어볼게. 자, 여기에 딱 도착하면 나는 뭐해? 죽어. 은퇴가 아니야. 죽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은 자, 봐봐. 삶의 종착점이야. 나는 이 시를 보고 시 하나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 떠올렸으면. 너희들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시 기억나? 거기서 어때? 아들이 죽었지. 하지만 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지. 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여기 봐. 선생님은 이제 좀 있으면 여기 갈 거 아니야. 니들보다 먼저. 나는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얘들아. 와서 선생님한테 심리 테스트 들어라. 저승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삶의 종착점이 어때? 끝이 아니야. 뭐야? 새로운 시작인 거야. 누구의 섭리가 담겨있는? 신의 섭리가 담겨있는. 그 정도 의미로 이 시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쉬운 시 아니야. 절대 쉬운 시.
자, 요거는 뭐 정리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 182쪽 출제 핵심 포인트 한 번만 여러분 읽어. 이거 그러면 음. 그 눈물이란 시는 신을 좀 무상시하는 시가 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 얘도 이제 신의 섭리가 우리를 자연의 섭리니까 신의 섭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의 섭리, 뭐 신의 섭리까지도 박목월 씨가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던 시인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개인적으로는 별표를 3개 치고 싶은 시인인데 2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박재삼의 겨울나무를 보며. 수능에도 여러분 2번 나왔던 시인이고요. 자, 요거는 자 똑같이 거시적 독해, 미시적 독해하고 밑에 문제. 요 문제 토요일 보니까 애들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자, 그 밑에 문제까지 풀어주도록 하세요. 자. 이 시는 경사하고 같이 묶였어. 묶인 이유를 알 거야. 좀 있으면. 자.
아, 난 정말 그림만 좀 잘 그렸으면 좋겠어. 자, 보자. 자, 일단 이 시가 왜 박목월의 경사하고 묶였는지 알겠지? 내용이 어때? 비슷해.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봐봐. 자, 일단 이 작품의 화자는 주인공이야. 자, 대화체의 시가 왜 중요하냐? 청자가 너무 중요해. 자, 질문. 이 시도 여러분 대화체지. 물어볼게. 지금 이 사람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게? 얘들아, 누구에게 말을 걸어? 나무지. 숨가쁜 나무여. 그런데 봐. 이 시에서 나무가 화자인 건 아니? 지금 이 시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어때? 나무에 빗대어서 얘기한 거야. 근데 거기 봐. 1년 마지막 숨가쁜 나무여지. 자, 그럼 숨가쁜 나무여는 젊은 시절의 나니 지금의 나니? 젊은 시절의 나야. 지금 이 사람은 젊은 시절의 화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화자의 상황, 부정적인 이유 적어야 돼. 여기다 40살 나이 먹었어요. 그러지 말자. 자, 부정적인 이유. 얘는 지금 어때? 젊은 시절이 부정적이었지. 그죠? 화자는 여러분 젊은 시절이 부정적이었어. 자, 거기 밑에 설명 봐봐. 젊은 시절 방황과 열정이라고 그랬지. 미안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열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자, 젊은 시절. 자, 1년을 봐봐. 숨을 안팎대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난 이 시를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어, 얘들아. 머리 산발하고 팔찌하고 부츠야, 얘들아. 미안해. 부츠하고 어때? 나이트가 이렇게 흔들고 친구가 야! 숨치다가 왜? 뭐라 그러는 거야? 이재명 찍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얘들아. 장난이고요. 자, 내가 너 오늘 정치색을 많이 쌤은 진짜 찍을 사람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잘 봐. 산발을 했지. 집중해. 산발을 했다라는 건 여름에는 나무에 뭐가 많아? 잎이 많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젊은 시절은 잠깐만. 나무에게 있어서는 계절이 언제야? 여름이야. 산발을 했지. 어지럽게 흔들어. 자, 방황. 그 다음에 어때? 갈피를 못 짧아. 이것도 어때? 방황이지. 그리움에 살았다. 그리움. 그 다음에 숨가쁜 나무, 열정, 사랑.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움, 열정, 사랑이 여기 봐. 긍정이 아니야. 부정이야.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해줄게. 너희들 지금 누군가 사랑하지? 미안한데 나는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사랑인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어때? 줄리엣하고 로미오는 16에 사랑을 했지. 16살이야 둘이. 니들은 뭐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야.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16살이었었어, 얘들아. 춘향이가 어때? 정절을 지키려고 했던 게 16살이라고. 그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움, 열정, 사랑은 쉽게 얘기할게. 가짜야. 이 시의 화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맹목적이야. 아무런 목적 없는 그리움, 열정, 사랑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자,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됐어? 중년이 됐지. 나이 40이 넘었지. 자,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자, 중년이 돼서 자, 읽어볼게요.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참모습을 드러내는 중년 나이의 삶을 투영시키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뭐를 벗어냈어? 여기 봐. 이런 것들을 꼭 다 벗어낸 거야. 자, 그러면 드디어 중년에
자, 젊은 시절에 방황, 고뇌 이런 것에서 어때? 벗어난 거지. 자, 홀가분해진 거야. 물론 이것도 개구라야. 이분을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뒤에 1번, 2번을 여러분하고 아직 여기다 하나 더 적을 거야. 자, 1번. 이 시에서 잎사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술하시오. 얘들아, 잎사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잎사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아까 그 내용원의 북가시나무에서는 잎사귀가 긍정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때? 잎사귀가 부정이야. 뭐를 의미해? 젊은 시절의 혼란, 방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자, 이제 이 시의 화자는, 자, 이제 마지막 년 볼게. 탕 안에 딱 앉았어. 나야, 나, 얘들아. 늙은 나. 자, 그러면서 마지막 년 봐봐. 뭐를 확인하니?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를 확인하지. 얘들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와. 그것들은 뭘 것 같아? 겨울 나무들이야. 자, 이 시에서 화자가 확인하는 것 2번 봐봐. 확인하는 대상은, 자, 그런데 겨울 나무들인데,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는 누구야? 나야. 나.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에서 화자가 발견한 것은 화자의 참 모습, 실체를 여러분 알아낸 거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젊은 시절에 몰랐던 나를 드디어 내가 깨닫게 된 거라. 이게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들아, 학원 선생님, 나는 딱 이렇게 있으면서도 가끔 너희들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볼 때 내가 왜 여기 서 있지라는 생각을 진짜 가끔 여러분 가져. 내가 여기 서 있을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인생의 되게 중요한 시기에 내가 너희들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되게 선생님은 이 수업할 때 나는 한 번 수업할 거에 대한 자료를 여러 군데서 먹고 수업도 집에서 한두 번씩은 내가 꼭 하고 와. 이 수업을. 중간에 이제 말이라도 여러분 안 씹히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오는데 하여튼 내가 학원 강사로서 자질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하게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나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자, 이 시는 잘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년은 자 여기 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고 문제 풀고 끝내줄게. 얘도 나무지. 자 그런데 얘는 여름의 나무가 아니라 언제의 나무? 겨울의 나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두 글자로 이게 쓰인 거야. 여기 봐. 나를 나무에 빗대어서 얘기했지. 뭐? 유추. 이 시는 유추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요거는 EBS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쓴 건데 출제 핵심 포인트 2번 잠깐만 보자. 시어의 이미지. 자, 그리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움을 긍정으로 해석하지 마. 젊은 날에 겪었던 불순하고 속된 사랑의 열망. 어때? 그리움을 긍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보고 있다. 정확하게 개념 여러분 알아도. 자, 그 밑에 숨가쁜 나무, 속된 열정에 사로잡혔던 젊은 날, 계절은 여름이고,
자, 겨울나무,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린 중년에 대응되는 비유적인 이미지, 당연히 겨울이고. 자, 기쁘게 다가오는 것 같은 겨울나무에게 동질성을 발견하고 삶의 참모습을 어때? 인식을 한 거야. 자, 인지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5번 답지 봐.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는 겨울나무의 형상은 자기 자신이지. 얘들아,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환호하는 거. 아니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쁨은 집중해. 자신의 뭐를 발견한, 실체를 발견한 그런 기쁨 정도로 여러분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고재종 씨의 감나무 그늘 아래는 요거는 수업은 따로 안 해. 별표 하나 쳐놓고 그냥 복습할 때 한 번 정도 시 읽고 구성 읽고 주제 읽고 해제 읽고. 요게 이번에 시대인재 쪽에서는 육무학도구 예를 가지고 냈는데 뭐 중요한 시는 아닌데 그래도 꼭 얘들아 별표 하나짜리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복습할 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좀 읽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13주 차인데, 이 얘기는 안 했다. 우리 소설이 저번 주가 종강이었어요. 소설은 저번 주가 여러분 끝이고, 이제 다음 주도 시 마저 하고, 다음 주에 EBS 요 교재는 종강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